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오늘 흐름도 그닥 방향성을 드러내진 못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91% 하락한 2,570선에서 또 코스닥 지수는 0.18% 내린 874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는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연내 2회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갔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히려 뜻을 받아들이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한 반면 국내 증시는 오늘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한 모습이었죠. 하락 업종이 훨씬 많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시장 속에서 부각된 테마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하는 AI 혁신 섹터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화장품, 그리고 AI 관련주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규 테마들이 상승부를 켜다 보니까 반짝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 테마들의 관련주를 보유한 분들은 조금은 포트폴리오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편입을 해서 손실을 수익으로 메꿔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 나오시는 전문가님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식오락관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수익우먼 파이터 수우파로 함께해 주셨던 진유정 전문가님이신데요. 이제는 금요일 주식오락관 2부에서 단독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우리 진유정 전문가님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과대 낙폭 섹터 안에서 알짜 종목을 발굴해 내십니다. 그 속에서도 장기면 장기, 단기, 스윙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서 정말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는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살피시면서 정말 트렌디한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게 움직일 줄 아는 그야말로 팔색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유정 전문가님이시니까요. 돌파구 없이 꽉 막힌 계좌 보면서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또 필살기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과 공략주들의 더 세세한 또 더 정확한 전략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만큼 지금 들어오시면 더 알뜰살뜰하게 챙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함께 장을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팍스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셨을 때 두 가지의 방이 나올 수 있는데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방이 알짜배기 진짜 방입니다. 4층 방에 유의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원래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 오셨는지 수익률 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에서 챙겨주셨던 공략주들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유기간 길지 않게 가져갔던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인디에프 2길로 수익을 가져왔는데도 27% 넘는 수익, 동국산업도 3거래일만 보유했는데도 24%, 일진파워 3거래일 가지고 있으면서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도 극대화하셨죠. 19%, 13% 가져오시면서 한 종목으로만 30% 넘는 수익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제주반도체, YTN 모두 다 보유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10% 훌쩍 넘겼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지루해지지 않게 보유기간 짧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런 공략주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죠. 팔색조 진유정 전문가님과 이번 한 주도 잘 정리해보고 다음 한 주도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수익 응원 파이터로 주식오락관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 주식오락관 2부에 진유정으로 다시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주식오락관에 출연을 하게 되니까 또 뭔가 기분이 조금 남다르고 다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또 컴백을 했으니까요. 멋진 수익 제가 안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이 사실 금요일이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거래대금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요. 시장 보면서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장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계실까요? 저와 함께라면 정말 건강한 종목들 그리고 튼튼한 종목들로 계좌 차분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신다면 노란 톡방에서 저 진유정과 꾸준하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 또 글로벌 시황부터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제가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BOE의 50bp 인상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이 인상 소식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소식은 맞아요. 하고 있었던 소식은 맞는데 막상 이렇게 인상을 딱딱 그것도 25픽이 아니라 50bp나 올려버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살짝 조금 부담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재료는 아니다.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한번 짚어 넘어가야 할 그런 포인트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은 조금은 중요해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과거랑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당장 있었던 6월 FOMC에서 말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6월에 금리 동결하고 상황 보면서 한 두어 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시장 상황 보고 어떤 지표들을 보고 할 거야 라는 어떤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었는데 이번 발언 22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어저께 있었던 이 발언에서도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이 발언 자체가 너무나도 매파적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시장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혼조세를 보였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건이 나왔는데 예상 26만을 살짝 상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수치 자체가 뭐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높다 낮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예전에는 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맥을 조금 짚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상회했다고 해서 시장에 주는 충격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이렇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얘기들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 지금요 악재, 호재 딱히 없어요. 왜 딱히 없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OMC라는 어떤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뭐 악재라고 할 거, 호재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도 끝났고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다들 지금 몰라요. 다들 모르는 시장에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루즈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사실 지금 되게 모호한 그런 부분에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악재가 없다, 호재가 없다 이런 말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악재, 호재 딱히 시장을 주도하거나 어떤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 이런 이슈들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 어땠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최근에는요 코스피랑 코스닥 괴리가 조금 잦아요. 괴리가 뭐냐면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빠진다든지 코스피는 잘 버텨주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빠진다든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를 괴리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괴리가 조금 많은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최근에는 지수가 빨갛게 마감을 했어요. 지수가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도 플러스 빨간색으로 예쁘게 마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장을 까고 보면 어때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는 그래도 버텼는데 막상 내 계좌를 까고 보면 어머 내 계좌 왜 이래? 내 종목은 왜 이래? 그렇게 하기가 딱 의구심이 들 수 있을 만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목들이 조금 이상하기보다도 수급이 어쩔 수 없이 조금 핸들링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랑 조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지수가 오늘은 조금 올려주려나 했지만 사실 그런 기대감을 조금 짓밟고 조금 흘러내리긴 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번 주 내내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 종목 수나 어떤 내 계좌를 살펴보면 이 지수가 별로 체감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투자계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이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이 최근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어쨌든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해야 되고 지수가 고점에 있으면 얘네들은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렇게 외국인 기관이 양방으로 팔다 보니까 종목들이 살짝 루즈해지고 돈도 빨리빨리 안 돌고 거래 대금이 안 붙고 수급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쏠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저조해요. 제가 이거 차트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570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874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진짜 작년 시장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번 연도 시장도 사실 생각보다 조금 뭔가 파워풀하게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한번 넘었었다가 다시 한번 다운됐다가 다시 한번 요 870, 85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시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명확하게 어떤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차트예요. 사실 지금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2600을 한번 뚫어줬을 때 저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한번 바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시장 드디어 2600 뚫었다. 그동안 못 뚫던 2600 뚫고 드디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급이 너무 쏠립니다. 너무 쏠리고 소외되는 애들은 너무 소외돼 있고 또 가다가도 말고 거래대금도 보시면요. 1분기에 대비해서 5월, 6월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든 게 보이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가는 놈들만 조금 가다가 말고 안 가는 놈들은 조금 안 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코스피 역시도 이 6,600선이라는 선을 화끈하게 넘어주면서 2,700선을 한번 돌파를 할 수도 있었는데 돌파를 못했고 다시 한번 주르륵 흘러내리는 조금은 안타까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이 조금 잦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이런 루즈한 시장에서 내가 조금 견뎌야 되나? 아니 저 종목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종목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근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지루한 시장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전쟁이 나도 계속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살아남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만 보고 나는 오늘 승부를 볼 거야. 나는 오늘 당장 돈을 벌어야 돼. 그런 마인드에 우리가 함몰된다라고 해서 급등주를 급급하게 찾아다니고 저리 쏠리는 거 따라가고 이리 쏠리 따라다니는 거 다 따라다녀봤자 내 계좌만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향성도 없고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괜찮은 종목들, 건강한 종목들을 조금 깔아두고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조금 기다려보면서 이 종목의 힘을 좀 믿어보자. 그런 전략을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장 정말 힘들고 조금 지루하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진유정 대표가 옆에서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훌륭하게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정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황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매파적인 기조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미 얘기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매파적 기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이 지수와 내 보유 종목이 괴리감을 가질 때 아니면 방향성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가던 놈도 계속 지지부진 못 가기도 하고 못 가는 놈은 계속해서 못 가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매매를 해주십니다. 건강한 종목으로 탄탄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이 바로 진유정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나도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쌓을 수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노란톡에서 제공해드렸던 공략주들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STX 보시면 노란톡에서 공개를 하셨던 종목인데도 34% 넘는 수익 챙겨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성 하이텍 보시면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 더욱더 극대화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 종목으로만 43% 넘는 수익 이끌어냈고요. 그 밑에 있는 일진 파워도 똑같이 분할 매도 통해서 이 한 종목으로만 30% 넘는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한 종목으로 30%, 40%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요. 그 어려운 거 나랑 같이 하면은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팍스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그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수익 리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수파로 활동을 하다가 또 주식오락관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수익을 쌓아갔는지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공략주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익률 자체가 뭐 저거 뻥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관심 종목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 주고 그거의 최고가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수익률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는지, 물론 이 보유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있지만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는 거, 그런 장점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수익률들은요,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 안내를 드리고 매도 안내를 드리고 가격까지 찝어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예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하기가 힘드세요. 그런 매매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저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종목 코드까지 찝어서 얼마 이하에서 그리고 얼마 이상에서 매도를 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제가 짚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제가 수익표를 작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표 정말이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저는 조금 근거가 있게 조금 매도를 합니다. 사실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하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은 들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수익을 조금 챙겨 나가는 전략을 조금 사용을 했고요. 이 선익 시스템 말고도 사실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찝어드렸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역시 제가 이 반도체로 업황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을 때 캐치를 했었던 종목이고,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까지 조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 안내를 정확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점 안내를 조금 받고 싶다. 나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너무 지겹고 전문가는 이런 수익률을 말을 하는데 나는 저 수익률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 나 조금 투명한 그리고 조금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매매를 하는 전문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찝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갔기 때문에 우리 많은 노란톡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셨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런 두 자릿수 수익률 노란톡방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하게 찝어드린다. 어떻게? 진입가 그리고 청산가 정확하게 찝어드리고 보유기간이 당일 수익, 6거래일 수익, 물론 길어질 수도 있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이 조금 동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말고는 어느 정도 정말 이렇게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이 종목이 조금 올라와 주네?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저 진유정 대표와 열심히 같이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보셨다시피 노란톡방 안에 있는 분들이 직접 인증을 해주신 찐 수익만을 담고 있는 게 전문가님의 수익률 표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가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건 지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노란톡을 확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장가 매매가 참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진유정 전문가님이십니다. 보시는 수익률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시면 방금 보신 수익률 여러분의 계좌에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도 해주시고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 전문가님이 어떤 전략 세워주시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팍스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 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실하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흐름 정확하게 꼼꼼하게 분석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뭐 호재도 악재도 시장에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슈 그냥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돈 벌 자격이 없다. 마음이 조금, 아프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야 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슈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어요. 저도 장중에 조금 바쁘다 보면 놓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슈들을 놓친다고 해도 상한가가 간 종목들을 조금 놓친다거나 하는 일은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슈를 캐치를 해야지 이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돈이 돌아가는 조금 방향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진짜 무조건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 나는 조금 귀찮고 나 몰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언제 일일이 찾아봅니까? 괜찮아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옆에 제가 있다면 괜찮아요. 옆에서 제가 그런 이슈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노란톡방에 꽂아드리고 또 종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슈 귀찮다, 뭐 난 돈 벌 자격 없다, 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돈 벌 자격 이 방송만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슈 보기 조금 힘들어도 난 진유정 대표만 조금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슈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이슈 체크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런 이슈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한 그런 테마기도 하고 보시면은 이 상한가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상한가라는 말 자체가 한도까지
그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힘이 세게 들어왔다는 거겠죠. 뭐 물론 시가총액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거래대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왜 갔고 그 종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슈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돈이 저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오늘도 사실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었어요. 일단 AI 센터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아마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이 ASW 생성형, 이 AI 혁신센터를 설립한다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동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를 조금 뛰어들고 이 경쟁 구도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이 투자 경쟁에 아마존까지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AI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우리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게 올라가냐면 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남성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이름만큼 오늘 화끈하게 올라왔거든요. 남자답게 한 30%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 정도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갖고 이 남성 같은 게 왜 아마존 관련주냐? 왜 아마존 관련주냐면 남성이라는 종목이 이 아마존과 과거에 협업을 했었어요. 뭐로 협업을 했냐면 알렉사, 이 AI 알렉사의 기능이 탑재되었던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했었다라는 그런 꼬리로, 그런 연결고리로 이 남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AI에 뭐 남성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성이 뭐 지금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 성장한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아마존이 AI가 이슈가 있네, 투자를 한대. 근데 관련 종목이 뭘까? 남성이 아마존이랑 어떤 협업을 했었네 라는 이슈로 이게 3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주가라는 거는 꿈과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너무나도 약간 테마성 이슈로 갔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도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는 걸 조금 짚어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 말고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하나 더 짚어드린다라고 한다면 SG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정부 추진에서 5,800조, 규모부터 대단하죠. 5,800조 CE 프로젝트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도로포장공법은 국토교통부 신기술로도 지정을 했고 이 SG라는 기업이 친환경 슬래그 아스콘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이제는 미래에 깔 수 있는 이 일반 도로에 SG가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 아스콘이 깔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SG 오늘 흐름 보시면은 결국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분봉 보시면은 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면서 30%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끼를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SG로 파생될 수 있는 이 아스콘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이 5,800조 프로젝트에서 파생될 수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오늘 이 SG라는 종목으로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테마 무조건 우리는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하고 이런 종목들을 봐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돈이 저쪽으로 흘러가니까 돈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야 우리는 돈을 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들보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관심 섹터 그리고 관심 종목
필살기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섹터가 뭔지 제가 방송 후반부에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 진유정 대표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특징 이슈와 또 특징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 이유는 뭔지 꼭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슈 안 보면 돈 벌 자격이 없다라고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겠죠. 시장 흐름을 일단 읽을 줄을 알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어딜까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에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날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은 어떤 건지 모두 다 찾아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그때그때 공유된 자료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다 번거로운 일은 직접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떠먹여주시는 숟가락을 그대로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팍스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석도에서 알려주시지만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다 공개를 해주십니다. 관심 섹터 공개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관심 섹터에 대한 내용을 듣고 또 필살기 종목까지 내용을 받아갈 수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볼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차근차근 정립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관심 섹터 가져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섹터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미 상반기부터 그래도 핫하게 움직여오는 맞아요. 섹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역시 하반기에도 힘이 짱짱한 건가요? 더 갈 것 같다. 더 날아가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만큼 앞으로도 갈 힘이 대단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도요,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시각공정, 뭐 웨이퍼, 포토 너무나도 모르고 생소한 단어들이 정말 한가득인데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저는 다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제가 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반도체인데요. 사실 그냥 단어만 들어봤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후공정이 뭐냐? 나 후공정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후공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 공정의 반대입니다. 공정의 전, 후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 공정 자체에서 전과 후로 나눴을 때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너무 어렵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리려면 이건 사실 정말 힘든 일인데요. 방송 그래도 끝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후공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반도체 과정 중에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어때? 가장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중요하겠죠.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다이 웨이퍼라고 하는 이 특정 영역을 정교하게 가공을 하는 건데 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웨이퍼 나 어려워라고 한다면 그냥 후공정은 조금 후반부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조금 정교한 게 필요한 거구나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후공정 기술은 이 반도체 칩의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와 첨단 공정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후공정 기술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가 앞에 있는 이 핸드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도 역시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 가벼워지고 기술력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 중에서도 이 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후공정 업체의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후공정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후공정의 기술에 의미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전공정만으로도 이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효율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이걸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사트 기업들 위주였던 후공정 산업에 IDM과 파운드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후공정 산업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칩 제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반도체 패키징 39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첨단 전자제품 기술 혁신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2.7%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패키징은 반도체를 탑재될 기기에 이렇게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을 지칭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핸드폰, 초미세 공정의 한계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패키징의 중요성 역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후공정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공정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나오는 거랑 조금 부연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하나인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가 HBM의 생산을 2배 늘렸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 SK 하이닉스가 HBM3 출하를 늘리기 위해서 후공정 설비 투자 준비에 착수를 했고 HBM이 뭐냐면 여러 개의 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으로 향상한 고성능 메모리예요.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HBM은 좀 더 기술력이 높은 그다음에 모든 기술력의 집합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수의 메모리를 단일 반도체인 것처럼 패키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장비, 패키징 설비 자체를 늘려야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HBM3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후공정 라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HBM3를 패키징하는 2천 공장까지 증설했고 연말까지 후공정 설비 규모 자체가 2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시장 성장에 따른 HBM 수요에 대응, 그래서 후공정 종목이 수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후공정이 정말 중요한 이 기술을 다 케어를 하고 있고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될 반도체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 업체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세부적인 기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시라든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사야 할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필살기 종목은 제가 찝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반도체 후공정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의 글로벌 재료 시장이 나중에는 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캐파 확장까지 확실시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리 선취매를 해둬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그래서 이 반도체 후공정에 주목을 하고 있으십니다. 전문가님이 이 섹터 안에서 필살기 종목을 2개나 챙겨 오셨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필살기 종목 2가지 모두 다 알차게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섹터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속에서 필살기 종목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봐야겠죠. 대표적인 종목부터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공정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미반도체라는 기업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고요. 이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TSV, 그다음에 TC 본더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베스트 10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이 후공정 대표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사실 재무를 간단히 본다고 하더라도 재무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표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후공정 위탁을 생산하는 오사트 업체고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IDM 업체, 그리고 팹리스 파운드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서버 디램 후공정 1위 업체예요. 이런 키워드가 붙는 건 상당히 좋은데 SFA 반도체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공행진했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 재무 상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요. 사실 재무적으로도 저는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 뭐 유보율이라든지 재무 상태를 이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사실 깔끔한 편이다라고 조금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라든지 SFA 반도체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필살기 종목이 더 중요합니다. 필살기 종목들 제가 조금 더 끼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필살기 종목 나도 조금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빨리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대표 종목들부터 두 개 만나봤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와 SFA 반도체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안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을 알려주시기도 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언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끼가 있는 종목이 필살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 끼라 함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오신 걸까요? 사실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 조금 저점에서 먹을 게 많은 종목들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성향은 조금 그런 편인데 사실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간놈이 조금 더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더 가기도 했고 야 얘는 무조건 더 가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오늘 조금 들고 온 그런 필살기 종목입니다.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 있기는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가는 놈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먹을 게 아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필살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를 어떤 걸 가져올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띄워드리면 맞히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그리고 표면 실장 공정 및 LED 장비 제조업체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반도체 후공정 생산용 장비 제조 전문 업체로서의 기술적인 기반을 다져왔었고 그다음에 공합 실린더 등의 제품 개발, 시장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이제는 동사의 고유 장비, 제품에 대한 국내, 해외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까지 확보를 했고요. 한국기계연구원과 반도체 후공정 생산성을 100대 이상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인 갱 본더. 이 본더가 조금 중요한데 그거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조금 접착이라는 부분, 이 본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이 키워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사실 조금 대단하죠. 대단한데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까지 그리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부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거의 지금 올 초부터 조금 끼가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6월 들어서 거래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레벨업을 한번 하고 나서 6월 달에 한 번 더 높은 점프업을 하고 지금 진짜 막 끼와 파동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조금 먹을 것보다 많이 먹은 자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차트적으로 너무 매력도도 높고 그다음에 아직도 얘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종목이었고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또 들고 나왔는데요. 이 기업 사실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 보고 재료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위험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 역시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 재무 상태 보시면요. 꾸준히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 부분, 단기 순이익 증가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 부채 비율 이렇게 후공정인데도 불구하고 빚이 별로 없고 쌓아둔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30%에 육박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빚도 없는데 돈까지 잘 벌어 거기다가 어떤 효율성까지 좋아 이런 기업들은 사실 차트적으로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업 말고도 후공정 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필살기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기업도 설명 같이 드려볼게요. 이 기업 보시면요. 일단 아까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후공정 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이 디스컴 장비는요.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이 스컴, 찌꺼기를 식각 공정 이후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조금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다. 이 디스컴과 표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다. 그리고 숄더블 부착을 위해서 표면을 다듬는 리플로우 장비 업체고요. 동사의 장비는 리플로우 공정에서 아까도 이 위에서 반복됐던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괜찮은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우리 차트 보고 가야겠죠. 차트 보시면 얘 역시도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조금 고점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해온 필살기 종목들이 차트가 조금 높아서 저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약간 의구심이 들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얘도 1월에 이렇게 한번 점프업을 하고 6월 달에 거래대금이 한번 쾅 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어요. 근데 얘 보시면 지금 전 고점을 딱 돌파하고 있는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가 조금 더 매력적인 기업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전의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 모양새고 사실 여기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무섭게 올라갈 것 같다. 조금 더 고공행진할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제가 또 오늘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까지도 우리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 보시면 사실 매출액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봤을 때 돈을 계속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보율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훌륭한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두 자릿수 23%나 되는 기업입니다. 정말 알짜 기업이고 더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 진유정 대표가 준비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종목 뭔지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셔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필살기 종목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봤습니다. 두 개 다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매출처로 네로라는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정말 기술력에 대해서는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면 이게 맞아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상승을 보인 후에도 가격 조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조정 겪고 있다는 점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래도 시간 조정을 겪은 후에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나도 탄탄한 수익 챙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 꾹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하신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2부 꾸려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